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년 통일 두드림의 사회를 맡은 덴버 협의회 정주석, 마이애미 협의회 강진희 간사입니다. Hello everyone, we are the MC for today's event. My name is Jeannie Kang. I'm the secretary of NUAC of Miami chapter, and here with me today is Mr. Jason Chung, who is the secretary of the Denver chapter.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재외 동포 여러분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e thank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oday's meaningful event called Knocking for Peaceful Unification. 오늘 행사는 덴버 협의회가 주관하고 마이애미 협의회, 애틀랜타 협의회, 휴스턴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과 오로라 시청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Today's event is organized and hosted by NUAC of Denver chapter and jointly hosted with the Atlanta chapter, Houston chapter, and Miami chapter, and sponsored by Korean Hanbok Technology Institute US chapter and City of Aurora.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기념 행사, 2부 통일 문화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oday's event is comprised of two different parts. The first part will be the commemorative event, and the second part will be the actual conference called Knocking for Peaceful Unification. 1부 기념 행사는 국민의례 국승구 덴버 협의회장님의 개회사, 백이찬 사무처장님의 축사, 그리고 마이크 커프맨 오로라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event,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the Pledge of Allegiance and opening remarks by the head of the NUAC of Denver chapter, Mr. Kook Seung-gu, and a congratulatory speech by Mr. Peggy Chan, who is the Secretary General of NUAC, and City of Aurora Mayor, Mr. Mike Kaufman. 2부 통일 문화 행사는 청년 통일 토크쇼와 한국 궁중 의상 한복쇼, 그리고 종전선언 결의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And during the second part of the event, we're gonna have a unification talk show, followed by Korean traditional hanbok fashion show, and at the end, we're gonna have a declaration of end of war resolution.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We're gonna have a pledge of allegiance. 모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Next, we're gonna sing national anthem.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Let's have a moment of silence for a minute.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VI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백이찬 사무처장이십니다. 다음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윤상수 총영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로라 시청의 마이크 커프맨 시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덴버 협의회 국승구 협의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Please welcome Mr. Kook Seung-gu, the head of the NUAC of Denver chapter for opening remarks. 안녕하십니까. 덴버 협의회 협의회장 국승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덴버 협의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통일 두드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통일 아리랑에 기반한 궁중의상 한복쇼와 미주 남부 지역 4개 협의회 청년 자문위원들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련한 통일 토크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9기 덴버 협의회 통일 사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정책을 미 하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미 의회의 첫 법안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혁명 통일론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이 80년 만에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3번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꾸준히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이룩한 가시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청년 통일 두드림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자문위원들의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및 청년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함께 입고 선보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중 의상 한복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 문화의 진수를 선보여 줄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덴버를 방문한 마이애미 협의회, 애틀란타 협의회, 휴스턴 협의회 청년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특히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덴버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 행사를 함께 하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회의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자문위원 여러분, 덴버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백이찬입니다. 먼저 청년 통일 두드림 사업을 준비하신 국성구 덴버 협의회 회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이애미에서 참석하신 장익군 협의회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행사의 주인공인 덴버, 마이애미, 애틀랜타, 휴스턴의 청년 자문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화 공공외교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지혜와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평화 통일 두드림을 기대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하여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종전선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해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의 청년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종전선언의 실천을 위해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다움이 넘치는 실천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청년 위원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성장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리더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은 평화 공공 외교의 핵심 축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관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년 평화 통일 두드림 행사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청년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열정과 배움을 두드리고 함께하는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드림에 응답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o everyone attending. It is my honor to speak at this great event. Aurora is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 cities in Colorado. There are more than 160 languages spoken here. 1 in 5 residents was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n Aurora, they have found great business opportunities, affordable housing, and a welcoming culture. This diversity of cultures, traditions, and experiences adds to the richness of life in Aurora. Koreans are the 4th largest foreign-born population in Aurora, and Kor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partners for the city of Aurora. We've had several Korean-based businesses open new locations in our city in the past few years. They chose Aurora thanks in part to the city's strong ties with the local Korean community and the active international municipal exchange with Sonyam City. The City of Aurora's Office of International and Immigrant Affairs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local Korean community by hosting small business seminars, as well as sponsoring March 1st movement celebrations, Korean Independence Day celebrations, and other cultural celebrations. With our strong partnership with the local Korean community, the City of Aurora presented its intent of hosting a possible consulate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ity.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nd Immigrant Affairs is looking forward to working more closely with the Korean community on its consular project. I applaud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for its dedication to serve
as the cornerstone of reunification. NUAC's Young Advisors will be hosting a reunification talk show to draw agreement on the need for reunification and strengthen the awareness of peace and unification. They will introduce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traditional hanbok fashion show. I also want to congratulate NUAC Denver chapter for their outstanding leadership, and I welcome the young advisors from the Atlanta, Houston, and Miami chapters. Even though we live in different cities, we are all seeking the same thing, peace. It is important to have young people be active in making this world a better place. Your enthusiastic spirit helps create positive change. May your voices be heard and considered by world leaders, and in turn, they are inspired to take brave and necessary action that encourages reunification. I hope you all have a great weekend. Thank you. 네, 먼저 개회사를 해주신 덴버 협의회 국승구 회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민주평통 사무처의 백이찬 사무처장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오로라 시장님이신 마이크 코프먼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덴버 협의회 국승구 협의회장님께서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Let's welcome Mr. Kook Sung-gu, the head of the NUAC Denver chapter again for the declaration of an opening for Knocking for Peaceful Unification Conference.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덴버 협의회가 준비한 통일 두드름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통일 두드림 통일 토크쇼 사회를 맡게 된 덴버 협의회 정주석 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께 꿈꾸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주 남부 지역 청년 자문위원들과 함께 열릴 통일을 두드릴 수 있는 방안들과 공공 외교, 종전 선언과 같은 주제에 대한 각 지역의 현 주소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에는 마이애미 협의회와 휴스턴 협의회를 대표하는 두 청년 자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멀리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애미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진희입니다. 저는 19기부터 민주평통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휴스턴에서 휴스턴 협의회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19기부터 이제 활동하고 있고 저는 현재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플로리다 템파에서 있었던 남부지역 청년 컨퍼런스에서 이 두 분의 활약상을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부지역 청년 자문위원들과의 열띤 토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을 나누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릴 통일을 위해 다음을 기약했던 기억이 나는데 함께 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주 지역 청년 자문위원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현지 자문위원으로서 한미 정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한 시각과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 자문위원들은 공공 외교와 더불어 종전 선언을 특별히 더 많이 다루었는데 수시로 바뀌는 정세 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먼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남북 관계 계획 아래 여러 가지 견해와 또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이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발전과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종전선언으로 이끌어내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생각에는 미주 지역 내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지역 또는 연방 정치인 또 한인을 포함한 현지 주민들에게 딱 맞추어져 있는 개별화된 또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세대별 저희 자문위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서 기존에 있었던 통일화된 한 가지 방법보다는 이제는 차별되고 보다 각계각층에 맞게 또 세대별에 맞는 접근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통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특히나 중국의 견제를 동반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또 대북 전략이 필요한 이때에 한미 동맹, 주한 미군, 또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자문위원들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또 그로 인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도현 자문님. 예, 미국 정부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이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 그 프로세스가 한국만이 아닌 저 같은 이제 재미교포나 그리고 또 미국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사태와 정치 양극화로 통해서 제가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좀 정치와 외교의 패러다임 속 캠페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기피시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이제 가치와 문화의 소통을 통한 소프트 파워 공공 외교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미국 현지 자문위원으로는 이제 미국과 시민을 배려하는 메시지로 동반한 간결한 정보를 목표로 이제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위한 지속적인 이제 계획도 이제 논의하면서 실행하면서 자문위원들만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전문 인력과
타 단체들과의 그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인들의 이제 권익, 정치력 그리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주 지역 그 협회 이제 사업에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수가 아닌 또 이제 자문위원 모두가 활동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해 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또 최근 발의된 종전선언을 이제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초당 파적이며 한반도 장기 종전선언이라고 현지 믿습니다. 인사들과에도 관계를 좀 나누지 않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네, 미주 지역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과 세대별로 차별화된 활동 방안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역량과 또한 함께 결집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주 청년 자문위원회 전문성을 이용 자문위원회 역량을 증폭시키고 다음 세대의 통일 공감대를 표시시키는 사업 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먼저 강대호 자문위원. 매년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컨퍼런스도 있고 청년 컨퍼런스도 있고 여성 컨퍼런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이제 물리적으로 좀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실행을 할 그 경우에는 그거를 좀 아쉽게도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느꼈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남부 지역 청년 자문위원들이 가족들과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제안한 그러니까 매년마다 자문위원 활동을 하려면 이제 가족하고 이제 자녀들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또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 사업과 여러 이제 행사들이 이제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저희가 이제 통일에 대한 내용과 그런 거를 전달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심도 협조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캠프는 제가 생각한 가족 캠프는 한 3, 40대의 이제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유소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전 지역 차세대 자문위원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발표가 아닌 현지 이제 자문위원과 가족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이용 지역과 가정이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장점 하나는 이제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작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협회들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또 서로 다른 견해와 앞으로 이제 민주평통회회 지역 협회하고 이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과 이제 성장에 필요한 해결점을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진희 간사님. 네, 이제 지난 팬데믹 동안 미주 지역 외에도 이제 타 지역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 행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실질적으로 만나뵐 수 없었던 여러 지역 인사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힘든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또 나름 19기 활동이 되게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행사를 직접 참여도 하고 또 주최도 하고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거든요. 이런 시점에 이제 기존에 있던 세미나 방식도 좋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나아가서
소규모로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규모 원탁 회의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회의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감대 형성하고 서로 신뢰 형성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뭐 논쟁거리가 있다면 서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저희가 한 방향 소통이 아닌 정말 쌍방향으로 정말 지역 사회에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 지역 회의 협회다 보니까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언어의 장벽 혹은 문화의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행사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어서 현지 언어 그리고 한국어로 동시에 자막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히 해서 보다 더 짧은 시간이어도 더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목표는 평화 공감대 확산입니다. 근데 지역 내에서 평화 공감대 확산은 단기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인해서 의존되거나 혹은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화되려면 꾸준함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원탁 회의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자주 또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 의견 나누고 소통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두 분 다 19기 동안 여러 활동들을 해오시면서 한미 정세 외에도 어떤 이런 새로운 사업 방안들에도 참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해서 오신 게 느껴집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나눠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계속 소통하며 또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나온 저희들 이 방안, 특히 첫 번째로 1박 2일 가족 캠프, 또 하나 두 번째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원탁 회의. 이 두 가지는 저희 미주 남부 지역 청년 자문위원들의 이름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각 지역 미주 협의회 그리고 사무처에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가 방안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협의회 사업과 실무를 앞장서 담당하는 청년 자문위원님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통일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매우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과 왕비가 착용했었던 전통 복식과 양반가 복식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궁중 복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문양이나 디자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또 그 시대의 리더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행했었는지 복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복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한복하면 어떤 옷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이제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멋진 한복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가 남성 및 여성의 한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외출 시 일관정제, 즉 외출에 만든 의복과 관을 잘 갖추어 착용한 후 집 밖을 나섰다고 합니다. 양반가 남성의 경우 도포와 갓을 착용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남자 모델들이 착용한 옷이 조선시대 양반가 남성들의 흔한 외출 복장입니다. 보고 계신데요. 도포란 양반이나 높은 관직의 남성들이 착용했던 소매가 넓고 긴 겉옷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여성의 한복은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양반가 여성들이 집안에서 착용했었던 한복입니다. 저고리 길이가 많이 짧고 치마가 풍성한 것이 조선 중기와 후기 여성 한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이렇게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입어 얼굴을 거의 가리고 다녔습니다. 다음엔 공주의 결혼식 한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러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기럭아범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신랑 신부 한복은 반가에서도 혼례복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보통 신랑이나 신랑의 절친이 혼례식 당일에 기러기 한 쌍을 신부 어머니에게 전달하는데요. 기러기는 부부 금실이 무척 좋고 암컷이나 수컷이 먼저 죽는 경우 평생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신랑이 입은 옷은 청관복입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들이 대궐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청은 푸른색을 뜻하고 관복은 업무를 보거나 공적인 일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부가 입은 옷은 화롯이라고 합니다. 화롯은 원래 조선시대 공주와 옹주의 대례복이었으나 나중에는 서민의 혼례복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모양은 원상과 비슷하지만 소매가 넓고 붉은색 비단에 다홍색, 남색의 색동과 흰색 한삼을 달고 가슴 등 소매 끝에는 연꽃, 모란 등으로 화려하게 술을 놓았습니다.
오늘 모델이 입은 화롯은 특별히 조선시대 23대 순조의 둘째 딸이었던 도곤공주가 18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홀렛이 착용한 화롯을 재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적 관복과 녹원삼을 입은 공주 부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복식은 공주와 부마 부부가 대궐에 가서 왕과 왕비의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주로 입었던 복식입니다. 왕족은 결혼 후 궁 밖에 살게 되는데 궁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러한 예복으로 갖추어 입고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왕과 왕비의 행차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구금복을 입은 호위 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관이 착용하는 구금복은 왕도 가끔 착용할 때가 있었는데 군을 시찰하거나 사냥을 나갈 때 입었다고 합니다. 왕이 구금복을 입을 때는 왕임을 나타내는 용보, 즉 용이 수놓아진 둥근 볼을 어깨와 가슴, 등에 부착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녹당이인데요. 녹색의 당이와 스란 치마를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당이는 주로 왕비와 궁에서 지체가 높은 여인들의 평상복으로 양반가 여인들에겐 입궐하는 예복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에 드디어 왕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홍룡포를 입고 있는데 홍룡포는 용의 문양이 들어있는 붉은색의 겉옷이라는 뜻으로 포는 남자들이 속 한복을 갖추어 입은 후 입는 겉옷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홍룡포는 왕의 시무복으로 세종 26년부터 조선 말기까지 제도화하여 사용한 포입니다. 그 뒤는 녹원삼이라는 한복을 착용한 모델이 뒤따르고 있는데 원삼은 소매가 넓고 긴 여성의 겉옷을 뜻합니다. 녹원삼 다음은 홍원삼인데요. 녹은 초록색, 홍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홍원삼은 조선말 왕비가 황후가 되면서 황원삼을 착용하기 전까지 조선 중엽 이후부터 왕비가 예복으로 착용하던 겉옷입니다. 겨드랑이가 트였고 뒷자락보다 앞자락이 짧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삼의 양 어깨와 소매의 하단, 앞뒤길에 운북문을 직금하고 소매 끈에는 황색, 남색의 색동과 한삼을 달았습니다. 다음은 노이입니다. 노이는 조선시대의 왕비 및 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지체 높은 여인들이 입었던 예복입니다. 노이는 금원문에 흉배가 있고 노이대가 있는 왕비의 예복으로 가장 존귀한 옷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황룡포는 조선시대 말기와 대한제국 황제가 착용하던 상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황룡포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시무복을 재현한 옷입니다. 황룡포에 이어 들어오는 왕비는 황원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순종 황제비인 윤황후가 착용하였던 오조룡보가 부착된 황후용 황원삼으로 대한제국 시기 황제의 황색 곤룡포의 경우와 같이 황후용 예복에 해당하는 황원삼입니다. 왕이 입고 있는 이 옷은 12장복이라고 합니다. 12는 숫자 12를 뜻하며 장은 문양 혹은 문장이므로 12개의 문양이 새겨진 복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12장복은 국왕이 지녀야 할 덕목을 의미하는 12가지의 문양을 옷에 그리거나 수를 놓아 군왕의 위엄과 책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의복입니다. 특별히 이 12장복은 현재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민속문화재 제66호를 재현한 옷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까지 황제, 왕, 왕세자, 왕세손이 입던 예복의 하나인 면복입니다. 이 12장복과 머리에 쓰는 왕관인 면류관과 합하여 면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이를 입은 왕비를 보고 계십니다. 조선 왕실 여성들의 대례복이었던 저비는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성인 대비, 왕비, 세자비, 세손빈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실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여인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인데요. 나라의 큰 행사인 국혼, 제사, 조회 때 주로 착용했습니다. 가장 귀한 옷이었던 만큼 화려한 자수와 금박을 가지고 있어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기는 꽝무늬를 넣었다는 의미로 치적이라고도 불렸으며 궁중에서 왕비와 왕세자비 등의 대례에 입는 광복 혹은 법복입니다. 꽝은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새로 예로부터 한국인에게 매우 친근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흰색 꽝은 태평성대를 알리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신성시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복식 중에 왕비복인 저기는 138쌍의 꽝을 수놓아 장식한 것으로 민간에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복식 문양이었습니다. 이때의 꽝은 왕족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궁중복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친숙하게 늘 보시던 옷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들이 새롭게 다가온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2021년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은 1953년에 전쟁을 잠시 멈추는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쟁을 잠시 멈춘 것뿐이지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상태인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불안하고도 위험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이며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공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한국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종전 선언을 통해 전쟁 의지를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영내의 평화와 세계 경제 부흥의 기관차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비핵화,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미 수교 등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멀고 험한 길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동력은 종전선언에 있다. 남, 북, 미가 평화의 마음을 모아 종전선언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협력과 완전한 비핵 평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 확산에 앞장서며 이의 성공을 위해 쉼없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년 6월 12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 남부지역 청년 자문위원 일동. 네, 다음으로는 덴버 협의회 국승구 협의회장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We'll have Mr. Kuk Seung-gu, the head of the NUAC of Denver chapter, for the declaration of the closing of today's event. 회장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통일 두드림의 행사를 통해
청년 자문위원들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 민주평통이 나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만족스럽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 및 회의 동포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미주 남부 지역 청년 자문위원들과 함께한 2021 청년 통일 두드림,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How was it, everyone? We are to conclude today's event called Knocking the Peaceful Unification.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2021년 10월 21일 제25주년 한복의 날을 맞이하여 또 한 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As you may or may not know, the October 21st is the day for the Korean Hanbok. So for this year, to celebrate the 25th year of the Hanbok Day, we're going to have another grateful event coming up. Stay tuned.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everyone. We'll see you again soon. 감사합니다.